새 파일을 만들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컬앱 하고서 만들어 주시고요. 20번째네요. 머신러닝. 여기 파일 제목은 머신러닝 20번, ML 20번, 그리고 RNN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RNN. 어, 파일 이름에 쓴 RNN은 순환신경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뭐의 약자냐면 R은 recurrent, 반복이 된다라는 그런 뜻, 재기적으로 반복이 된다, 뭐 그런 뜻이고요. 뉴럴 네트워크. 그래서 우리말로는 보통 순환신경망이라고 어, 그 많이 번역을 하죠. 번역을 하고. 이 순환신경망은 주로 그 어떤 곳에서 많이 사용이 되어지냐면 시계열 데이터, 중간 프로젝트로 시계열 데이터 하셨던 분들 계시죠? 네. 뭐 주가 예측이라든가 뭐 그런 그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양들을 예측할 때, 그러니까 어, 회계 문제에서도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신경망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 우리 그 텍스트 분석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어떤 뭐 쇼핑몰이나 혹은 댓글이나 뭐 이런 그런 댓글들의 긍정, 부정이라거나 그 다음에 등등 뭐 그런 자연어 처리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자연어 처리와 같은 것들 뭐 그리고 자율주행 자율주행도 일종의 시계열 데이터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쭉 운전하던 이력이 있으면 앞으로 차가 이제 미래에는 차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직진해야 되는지 여기서 뭐 멈춰야 속도를 줄여야 되는지 이런 등등 이런 분야에서 주행 등의 이런 분야에서 좋은 성능을 주는 신경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그 인공지능 모델들 있죠. 뭐 제미나이, 구글 제미나이라든가, 뭐 챗GPT라든가, 클로드, 엔트로피의 클로드라든가 이런 그 많은 인공지능 모델들이 물론 RNN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뭐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해서 거대 언어 모델에서 사용되어지는 뭐 또 다른 뭐 그런 그 인공지능 모델들도 있는데 그 트랜스포머 모델의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의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 RN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는 뭐 그런 정도까지는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RNN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룰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몇 가지 필요한 것들 임포트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 여기 연결을 먼저 할까요? 일단은 저희가 연결할 때, 저희가 실제로 신경망을 만들고 훈련시키기 전까지는, 어, 그 GPU가 없는 상태로 저희가 사용을 할게요. 콜앱의 런타임을 그냥 CPU만 있고 GPU가 없는 상태로 일단은 하고요. 왜 그러냐면, 그, 콜앱이 사용하다 보면 오랫동안 유휴 상태가 되면 쉬는 상태 점심시간 이렇게 되고 나면 연결 자동으로 끊기잖아요. 그죠? 그 연결이 끊기는 시간이 GPU를 사용하면 더 빨라져요. 그래서 그 일단 저희가 실제로 RNN 모델을 생성하고 실행할 때 그때 런타임을 바꿔도 되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CPU만 있는 런타임으로 잠깐 진행을 하다가 모델을 만들 때 런타임의 유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판다스도 오랜만에 이렇게 해보고 시각화하기 위해서 매트플러립, 파이플럿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 임포트 할 거고요. 텐서플로우. 텐서플로우는 보통 TF라고 이렇게 보통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케라스도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셋, 테스트셋 분리하기 위해서 사이클런의 모델 셀렉션이 있죠. 여기에 아마도 train, 테스트셋이라고 하는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일단 임포트를 하고요. 어, RNN이라고 하는 신경망의 이론적인 내용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셋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RNN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을 챕터 첫 번째 절에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에서 데이터 다운받고 신경망 만드는 걸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신경망을 만들 때, 그때 저는 RNN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데이터셋 먼저 가지고 올 거고요. 데이터셋은 케라스에서 제공되어지는 그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올 거고, IMDb 데이터셋이 있어요. 아마 영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IMDb라고 하는 사이트 아실 겁니다. 영화, 어, 에 대한 정보들을 정말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는 그런 웹사이트고요. imdb.com이라고. 뭐, 영화, 드라마, 배우, 뭐, 감독, 뭐, 그런 등등 굉장히 많은 그런 데이터들이 쌓여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용자들이 댓글들을 굉장히 많이 달아요. 뭐, 영화에 대한 댓글들도 많이 달고, 뭐 배우나 감독에 대한 그런 댓글들도 많이 달고 그래서 네, 그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는 그런 사이트여서 여기에서 수집한 댓글들이에요. 영화에 대해서 영화에 달려 있는 IMDb 사이트에 있는 영화에 달려 있는 사용자들의 실제 댓글들을 수집한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imdb.com 사이트 사용자들의 영화 리뷰를 미리 분류를 해놨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분류를 했겠죠. 사람들이 긍정적인 리뷰냐, 아니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리뷰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진 분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했었던 이미지 분류는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였었지만, 이 영화 리뷰에 대한 이 문제는 긍정과 부정 두 가지로만 나누는 이진 분류 문제. 그래서 긍정, 부정으로 분류한 데이터예요. 긍정이 1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긍정적인 댓글, 부정적인 댓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정이 0으로 레이블링이 되어 있고, 긍정이 1로 되어져 있습니다. 1로 되어져 있고요. 사용자들은 댓글을 글로 작성을 하겠죠. 그죠? 0으로 작성이 되어져 있을 거고요. 어, 그리고 이 데이터셋은 2만 5천 개 훈련 샘플로 되어져 있어요. 2만 5천 개의 훈련 샘플과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2만 5천 개의 테스트 샘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셋과 테스트 셋이 똑같은 개수로 만들어져 있어요. 다운로드 받으면 훈련셋과 테스트 셋이 똑같이 만들어져 있고요. 근데 이게 정형 데이터가 아니에요. 정형 데이터가 아니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댓글 달 때 단어 개수 딱 일정하게 맞춰가지고 쓰나요? 그렇지 않죠. 예, 뭐 댓글을 뭐 짧게 댓글을 달 수도 있는 거고 댓글 아주 길게 달 수도 있는 거고요. 사용자가 작성하는 영화 리뷰도
뭐 한 100단어 밑에서 이렇게 리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1000단어, 2000단어가 되는 그런 아주 긴 리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샘플들마다 그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의 개수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전처리가 좀 필요한 그런 데이터셋입니다. 샘플마다 단어의 개수가 다 달라요. 자연어 처리에서는 이 단어를 토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토큰. 그러니까 단어 한 개를 하나의 토큰이라고 얘기를 해요. 음. 샘플마다 단어의 개수가 달라요. 어, 발음이라고 해야 되겠죠, 발음. 어, 즉, 샘플마다 단어의 개수가 다르다는 얘기는 샘플마다 피처의 개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미지다 그러면 이미지 한 장은 가로 세로 길이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가 28 곱하기 28이면 피처의 개수는 28 곱하기 28 그래서 784 이렇게 피처의 개수가 딱 일정한 거죠. 일정한 건데 단어의 개수가 다르다는 얘기는 샘플마다 피처의 개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샘플마다 피처의 개수가 다르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게 전처리가 필요하다. 어, 비정형 데이터들을 신경망에서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정형 데이터, 그뭐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은 네, 그런 전처리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RNN을 만들고 훈련시키는 과정을 보면 리뷰에 있는 모든 단어를 다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뷰의 단어의 개수들을 똑같은 크기로 맞춰버려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0개 단어만 훈련을 시키겠다. 리뷰 하나당 100개의 단어를 훈련을 시키겠다. 딱 이렇게 정형화를 시키게 돼요. 그러면 어, 100개보다 더 많은 단어들로 이루어진 리뷰는 잘라버리면 돼요. 그래서 잘라가지고 그 훈련 신경망에다 보내주면 되고, 그 다음에 100개보다 적은 단어로 이루어진 리뷰가 있겠죠. 그거는 일부러 그 더미를 집어넣어요. 뭐 예를 들면 0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케라스에서 IMDb 데이터셋을 다운받으면, 케라스 그 케라스 데이터셋에서 다운받은, 다운받는 데이터는 그 영어 단어들이 인코딩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인코딩된 상태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영화가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사용자는 이렇게 글로 작성을 했겠지만 이 데이터셋은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숫자로 이 영화가라고 하는 두 단어겠죠. 이라고 하는 거를 또 어떤 숫자로 영화가 뭐 라는 단어를 다른 숫자로 너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어떤 숫자로 이렇게 단어들이 숫자로 이미 인코딩이 되어져 있는 상태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를 보시면 그 숫자들로만 딱 보여요. 숫자들만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다시 그거를 그 인코딩된 숫자들을 단어로 변환을 해봐야 실제 내용은 그렇게 해야 알 수가 있어요. 어, 만약에 실제로 이런 프로젝트를 하시겠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어떤 댓글 분석이나, 그죠? 유튜브의 댓글 분석이나, 그 다음에 SNS의 댓글 분석이나, 이런 프로젝트를 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 어, 그 댓글들을 여러분들 수집을 하실 거고, 아니면 수집된 뭐 댓글들이 있을 텐데, 인코딩이 안 돼 있는 상태라면 여러분들이 인코딩을 직접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을 단어로 자르고, 문장을 토큰으로 자르고요. 문장을 토큰들로 자르고, 각각의 토큰들을 어떤 다른 숫자로 매핑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 그 숫자들을 신경망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신경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컴퓨터는 사실은 0과 1이라고 하는 숫자들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예, 숫자들을 가지고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을 해서 결과들을 내뱉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문자들을 전부 다 숫자들로 인코딩하는 그런 것들을 사실은 먼저 하셔야 돼요. 영어는 오히려 쉽습니다. 영어는 딱 단어를 공백으로만 구분하면 되기 때문에 영어는 쉽고요. 우리말이 조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말은 조사라고 하는 게 있죠. 그쵸? 근데 조사는 특별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그 다음에 동사도 이렇게 막 많이 바뀌죠. 그죠? 음.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형, 과거형, 뭐 요렇게밖에는 없지만 과거분사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딱 형태가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딱 그거만 딱 뽑아내면 되는데 우리말은 그 단어의 어미가 막 바뀌어버리고 조사가 붙어버리고 뭐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그 문장을 토큰으로 구분하는 게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요거는 참고로만 말씀을 드리면 KONLPNLP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거 파이썬 라이브러리고요. KO는 코리언이란 뜻이겠죠. 그다음에 NL은 Natural Language, 그러니까 자연어란 뜻이에요.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프로세싱 해주는 라이브러리. 그래서 이 KONLP라고 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그 한국어로 되어져 있는 문장들을 뭐 샘플, 마다, 뭐 단어, 뭐 여기 이는 조사잖아요. 이런 거 빼버리고 단어, 개수, 그다음 조사 빼버리고 다름,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그 문장을 토큰화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서 한국어 처리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이런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보실 수 있겠다라고. 뭐이 정도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그럼 일단 다운로드를 받아봐야 되겠죠. 케라스에서 도대체 어떤 상태로 25,000개의 훈련 샘플과 25,000개의 테스트 샘플을 다운로드 해 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는 훈련 레이블, 테스트 레이블 이런 식으로 리턴을 해줘요. 그래서 X, train, full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Y, train, full. 이게 훈련색과 훈련 레이블, 0, 1로 이루어진 훈련 레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X 테스트, Y 테스트. 마찬가지로 테스트셋, 테스트 레이블이에요. 함수는 케라스, 모듈에 데이터 세츠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모듈 이름들이 그 데이터의 종류들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용했었던 게 패션 엠니스트라고 하는 거 사용했었고, 엠니스트 요거 사용했었죠. IMDb. 이 IMDb가 영화 리뷰, 영화 댓글들에 대한 것들이고요. 여기에서 로드 데이터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로드 데이터라고 하는 걸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모든 파라미터가 다 디폴트 값들을 가지고는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num was라고 하는 거를 여기 500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개.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 이 num was 500개라는 뜻이에요. 밑에다 쓸까요? 밑에다가.
파라미터 num was 500이라고 준 이유는, 이렇게 파라미터를 준 이유는요, 그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 500개, 500개를 어휘 사전으로 사용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일단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사용하는 단어들이 다를 거잖아요. 사람들마다 사용하는 단어들이 다를 텐데, 어, 그 리뷰를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단어들을 다, 어, 숫자로 매핑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단어 사전이 있어요. 이따가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모든 단어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 사전이 있고요. 그 단어 사전을 보면 그 1, 2, 3, 4 순서가 매겨져 있는데, 그 순서라기보다는 1, 2, 3, 4 번호들이 매겨져 있는데, 그 번호들이 그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2번, 세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3번.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매핑이 되어져 있어요. 그 단어 사전을 보면. 근데 그 인코딩 할 때, 그럼 실제 리뷰를 그 숫자들로 인코딩 할 때에는 몇 개로만 인코딩 하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500개로만 인코딩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특정 댓글 안에, 특정 리뷰 안에 이 500개의 단어에 포함되지 않는 단어가 있으면, 뭐 그거는 어떤 특별한 값으로, 어, 그, 대체를 해요. 네,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다운로드 받으셨죠? 다운로드 받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고요. 모양만 좀 볼게요. 트레인 풀의 모양을 먼저 좀 보시면 1차원 배열입니다. 그죠? 뭐 2차원 배열이나 3차원 배열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리뷰 하나마다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2만 5천 개라고 하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 1차원 이런 모양의 1차원 배열이에요. 자, 이 얘기는 그냥 2만 5천 개의 영화 리뷰다. 하나하나가 영화 리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가 잠깐 좀 볼게요. 구체적인 내용 조금 이따가 보고. Y-Train Full의 모양도 보시면은요. 어, 레이블은 레이블은 1차원일 수밖에 없죠. 그죠? 첫 번째 리뷰가 긍정이냐, 부정이냐, 두 번째 리뷰가 긍정이냐, 부정이냐, 0과 1만 각각의 리뷰에 대해서 0과 1만 저장하고 있으면 되니까, 그죠? 0과 1만 저장하고 있으면 되니까, 그 1차원 배열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얘는 2만 5천 개의 긍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이해가 돼요. 2만 5천 개. 이런 모양이죠. 이것도 얘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2만 5천 개 그 리뷰, 영화 리뷰의 긍정, 부정. 예. 자, 그럼 실제로 긍정, 부정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이렇게 한번 좀 찾아볼게요. numpy 유니크 함수를 써가지고요. numpy 유니크 함수를 써서 y train full 그 다음에 return count를 true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이 몇 개 있다는, 실제 값은, 유니크한 값은 몇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0과 1, 두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앞쪽에 있는 게 실제 유니크한 값. Y train free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값은 0과 1, 두 개밖에는 없어요. 두 개밖에 없고,
0이 12,500개, 1도 12,500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긍정과 부정, 긍정, 부정 리뷰는 전부 다 12,500개씩. 긍정, 부정, 리뷰는 12,500개씩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수로 딱 나눠져 있는 거예요. 정말, 정말 깨끗하게 수집을 했죠. 네. 2만 5천 개 딱 2만 5천 개도 그냥 2만 5천 개를 수집한 게 아니라, 긍정적인 리뷰 12,500개 수집하고, 부정적인 리뷰 12,500개 수집하고.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아마 이러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많은 리뷰들을 버렸을 거예요. 어, 어, 실제로 아마 긍정과 부정이 반반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절반씩 됐다는 얘기는 뭐 긍정 쪽이 더 많이 수집이 됐으면 긍정 쪽은 좀 버려버리고 아니면 부정 쪽이 더 많이 수집이 됐으면 부정 쪽은 버려가지고 두 개의 개수를 똑같이 맞췄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테스트 세트 모양이 이거랑 모양이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긍정과 부정의 개수도 똑같을 거예요.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면은요. Y 테스트 쉐입 보시면 역시나 여기서도 리뷰가 25,000개 그냥 1차원별로 되어 있고요. 1차원별로 되어 있고 죄송해요. X, X 테스트 X 테스트 그 다음에 Y 테스트 테스트 셋이나 테스트 레이블이나 전부 다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이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셋도 유니크로 확인을 해보시면 Y 테스트 return, count, 출 해보시면 네, 여기도 똑같이 12,500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음, 되셨죠? 네, 이제 모양에 대해서만 살펴봤고요. 모양에 대해서만 살펴봤고, 그 샘플 하나하나를 조금만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리언셋을 조금 탐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샘플, 첫 번째 샘플을 보도록 할게요. 프린트 할게요. 프린트, X 트레인 풀, X 트레인 풀, 첫 번째 원소. 이제 첫 번째 원소라는 뜻이죠. 음. 배열이니까, 넘파이 배열이니까 인덱스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얘가 훈련 샘플에서, 첫 번째 훈련 샘플, 첫 번째 훈련 샘플을 출력해보자 라고 하는 건데, 딱 이렇게 출력을 해봤더니, 뭐밖에 없어요. 영화 리뷰라고 했는데 숫자들밖에 없죠. 네. 그리고 타입이 뭔 것 같으세요? 타입이. 숫자들이 쉼표로 구분돼서 쭉 나열이 되어져 있죠. 대괄호로 묶여 있죠. 리스트겠죠? 리스트. 숫자들의 리스트예요. 숫자들의 리스트. 1로 시작하고 있고요. 1로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쭉, 뭐, 제일 마지막에 32로 끝났네요. 여기 몇 개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 어. 자, 일단 타입 한번 볼까요? 프린트, 타입, X, 트레인, 풀, 0번. 아무것도 아닌 코드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네. 리스트라고 나오죠. 리스트. 그래서 알 수 있는 거는 위에서 출력만 해봐도 이거 리스트겠지라고 그 뭐 추측할 수 있었겠지만 좀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해본 거죠. 이 첫 번째 훈련 샘플은 무슨 타입이다? 리스트 타입이다. 다시 얘기해서 정수들의 리스트, 정수들의 리스트. 이 정수들이 의미하는 거는 이 숫자 하나하나가 어떤 단어를 의미한다.
어떤 단어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어떤 단어인지는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숫자들이 몇 개가 있는지를 볼까요? 숫자들이 몇 개가 있는지 보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랭, 길이, 리스트 길이를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랭, 엑스트레인, 풀, 첫 번째, 원소, 이렇게 하면 되죠. 218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훈련 샘플의 길이는, 첫 번째 훈련 샘플의 길이는 218개. 그러니까 218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리뷰를 썼는데 어떤 영화에 대해서 그죠? 어떤 영화에 대해서 리뷰를 썼는데 그 리뷰에 들어간 단어의 개수가 218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음, 되셨습니까? 두 번째 샘플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샘플도 출력해보면 숫자들의 리스트일 거고요. 타입 출력을 해보면 당연히 리스트일 거고, 길이가 똑같을까요? 길이가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죠? 네. 자, 프린트, X, 트레인 풀, 인덱스 1번. 인덱스 1번이라고 하는 게 두 번째 훈련 샘플을 출력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음. 자, 출력해봤는데 두 번째 훈련 샘플도 1이라고 하는 숫자로 시작하고 있네요. 그죠? 첫 번째 훈련 샘플도 1이라고 하는 숫자로 시작하고 있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숫자가 좀 다르죠. 당연히 뭐 사용자마다 자기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다를 테니까 리뷰를 만든 단어들이 다를 테니까 숫자는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문장이란 뜻이에요. 다른 문장이란 뜻이고 랭스 한번 볼까요? X, 랭, X, 트레인, 풀, 1번. 자, 이거는 뭐냐면 두 번째 훈련 샘플의 길이를 찾아보자 이거잖아요. 길이는 얼마? 189예요. 189. 그러니까 두 번째 두 번째 리뷰는 189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그 리뷰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영화 리뷰라고 하는 게 리뷰들마다 단어 개수가 다르니까 그 넘파이 넘파이 2차원 배열을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2차원 배열 2차원 ND 어레이를 만들려면 가로 세로 크기가 같아야 돼요. 다르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용한 게 뭐냐면 그래서 1차원 ND 어레이로 만든 거예요. 1차원 ND 어레이. 그냥 배열하고 만든 거죠. 근데 배열의 원소는 아무 타입이나 들어가도 되잖아요. 배열의 원소는 숫자가 들어가도 되는 거고 문자열이 들어가도 되는 거고 그죠? 어떤 다른 객체가 들어가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문자열이 들어갈 때는 뭐 A, B, C, 뭐 D, E, F, G, H, I 뭐 이런 식으로 길이가 다른 문자열들이 들어갈 수 있죠. 문자열들의 배열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리뷰들마다 그 단어들이 다르니까 그냥 어떻게 하자? 리뷰 하나는 리스트를 만들어버리고 리스트들의 어레이로 지금 준 거예요. 리스트들의 어레이. 그런 형태로 만든 거다라는 뜻입니다. 어,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이 IMDb 데이터셋은 훈련셋 테스트 다 마찬가지예요. 어, IMDb, 데이터셋은 그 파이썬의 리스트, 객체들을 원소로 갖는 1차원, 1차원 ND 어레이, 넘파이의 1차원 ND 어레이 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리스트, 각각의 리스트들은 원소의 개수가 다를 수 있어요. 어, 그리고 그 각각의 리스트들은 정수들을 저장하고 있고, 이 단어, 어, 정수들은 단어, 토큰, 리뷰에 사용된, 리뷰에 사용된 단어를, 어, 의미한다. 정수들은 영화 리뷰에 사용된 단어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각각의 리스트들은 사용된 단어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길이가 전부 달라요. 각각의 리스트들은, 들은, 길이가 다 달라요. 네. 그러셨죠? 한 몇 개만 몇 개만 볼까요? 각각의 리뷰들이 그 단어를 몇 개씩 가지고 있는지만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개 정도만 2만 5천 개를 다 보기엔 좀 그러니까, 어, 한 5개 정도만 한번 해볼게요. 아, in, range 하고서 5개. 0, 1, 2, 3, 4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print, formatted string, index i 이렇게 할까요? index i. 그럼 인덱스 0, 인덱스 1, 인덱스 2 이렇게 되겠죠. 샘플 아니면 토큰 개수라고만 할까요? 토큰 개수는 이렇게 할까요? 그럼 여기다가 토큰 개수 해주면 되겠죠. 토큰 개수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랭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x train 풀의 인덱스 i 번째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배열이고요. 배열의 인덱스 i 번째란 뜻이고요. 거기에 랭 하면 길이 계산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 영화 리뷰는 아까 우리 봤지만 218개, 두 번째 영화 리뷰는 189개, 세 번째는 141개, 550개, 147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굉장히 많죠. 굉장히 긴 리뷰도 있고요. 긴 리뷰도 있고 그런가 하면 조금 짧은 그런 리뷰도 있습니다. 네,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그 이렇게 살펴봤고요. 요건 개수가 몇 개냐라고 하는 걸 살펴봤고, 자, 두 번째는요. 네. 그 사용된 단어들을 조금만 좀 볼게요. 사용된 단어들만 for, I, in, range 역시 5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 리스트의 내용을 직접 출력을 할 거예요. 리스트의 내용을 그래서 x, train, full 하고서 인덱스 i 번째 그래서 0, 1, 2, 3, 4 이렇게 4개를 출력을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한 줄씩. 그러면 그 쭉 하고 다 이렇게 출력을 하잖아요. 그죠? 뒤쪽 너무 많으니까 뒤쪽을 조금 자를게요. 한 50개만 한번 볼까요? 50개만? 50개도 너무 많은가? 30개? 네. 이렇게 한번 보죠.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리뷰에서 앞에 30개. 그죠?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인덱스 0번이니까 첫 번째 리뷰. 첫 번째 리뷰에서 앞에서 30개 숫자들. 그러니까 앞에서 30개의 단어들, 토큰들, 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뷰에서 앞에서 30개 토큰들. 세 번째 리뷰에서 앞에서 30개 토큰들. 이런 의미들이에요. 네, 이렇게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전부 다 일로 시작을 하죠. 그죠? 네. 아마 그 다른 것들도 찾아서 보시면은요. 항상 일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단어 토큰, 그러니까 단어를 의미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이 일이라고 하는 거는 문장의 시작을 의미를 하는 특별한 토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단어가 아니고요. 여기는 실제 단어가 아니라 리뷰가 시작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용도로 들어가 있는 숫자일 뿐이에요. 숫자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숫자들이 다 다르죠. 다 그냥 단어들이 다 달라요. 음. 근데 혹시 눈썰미 좋으신 분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숫자는 다른 숫자들보다 조금 더 자주 보이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요? 2. 그 다음에 여기도 2가 되게 많아요. 심지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죠? 다른 숫자들에 비해서 2가 좀 많은 듯 싶어요. 그죠? 2라고 하는 것도 뭔가 특별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 그래서 1이라고 하는 숫자는 문장의 시작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2라고 하는 것도 어떤 특별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진짜 단어가 아닌 거예요. 어, 그 이외에 다른 숫자들은 진짜 단어들이 있고요. 그 얘기에 대해서는, 이 숫자들이 어떤 단어들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뭐, 어려운 거는 없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